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올리신 환자분의 수술 후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 자세히 쓰셨고 또 회복기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과교정은 사실 많이 눈에 먼저 띄고요. 부위가 빠지더라도 과교정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빨리 캐치를 하고 조기에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눈매 교정을 했는데 한쪽만이 저교정이 되거나 또는 헤링이 오거나, 헤링 현상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을 다 설명을 하자면은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쪽 눈은 정상이었고 이쪽 눈은 좀 못 뜨는 눈이었는데, 그래서 이쪽 눈을 눈매 교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 눈은 커졌죠. 근데 이쪽 눈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부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이 눈매 교정이 특히 어려운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이게 갑자기 커졌는데 여기가 줄어들어 버리면 정상인 눈을 망쳤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 중에 뭔가 조작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순식간에 이제 의사가 돌팔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수술하는 게 환자분을 안심시키고 또 결과에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전에 한 설명은 설명이지만 수술 후에는 잘못한 변명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링이라든지 혹은 또 저교정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기가 마치 저교정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는 이제 검은자의 노출량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3, 4주가 지날수록 한 달, 두 달이 될수록 점점 커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섣불리 저교정이라고 판단하고 눈매 교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런 거를 잘 써주셨습니다. 두려웠던 첫 수술, 이분은 이제 조금 중년이신데 첫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예전에 굉장히 예쁘셨던 눈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전 사진을 보니까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겹주름이 생기고 오른쪽 눈이 이렇게 잘 못 뜨면서 졸려 보이면서 눈썹이 올라가죠. 이마로 뜨게 되니까 굉장히 두통이 생기고, 물론 두통 원인이 다른 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두통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겹주름이 생기면서 보기 싫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계획은요, 눈매 교정을 하면서 이러한 겹주름이 다시 안 생기게 하고 쌍꺼풀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고, 지금 보면 눈썹이 이마로 눈을 뜨기 때문에 이 거리가 멀어져 있죠. 이 거리는 환자분의 원래의 눈썹 위치가 아닙니다. 눈썹 위치는 더 낮았겠죠. 근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눈을 뜨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두통이 오는 거죠. 그 증거로 여기가 이제 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꺼져 있는 거는 이마를 들었기 때문에도 있고, 이제 안화지방 위축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모습을, 그러니까 날짜별로 잘 찍어주셔서 이러한 변화가 온다는 거를 굉장히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죠. 다른 환자분들이 이제 무언가를 이해하기도 쉽고요. 또 그런 과정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와 고쳐야 될 문제를 잘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은 사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좀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의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한다는 거를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잘 써주셔서 그런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눈썹 아래 거상과 함께 쌍꺼풀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건요, 수술 중의 모습에서 대칭을 맞추고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으면 그거를 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도. 저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기나 그런 것 때문에 왜곡이 되면 내가 수술 중에 분명히 다 맞추고 나왔는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또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3일째 이런 모습을 보이셨고요. 잘 찍어 놓으셨습니다.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아직 실밥이 있는 5일째입니다. 그리고 7일째, 실밥 뽑고 나서 흉은 거의 눈썹 아래 거상 흉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쌍꺼풀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색하죠. 뭔가 어색하고 있습니다. 3주째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보통 3, 4주째 보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영향을 주는 큰 부기는 3, 4주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기가 개인차가 있고 좀 더 가는데요. 그런 전문적인 판단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좀 맡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비슷해졌고 지금 2달째 현재 모습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고 좀 탱탱해 보이고 눈썹 위치가 정상화됐고 두통이 없어지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셔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자분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결과라서 저도 행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수술 후에. 당연한 것입니다. 의사도 걱정을 합니다. 사실 부기가 있으면. 수술의 과정으로 회복 후 과정들이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의사가 즉각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